네, 저는 유년 시절에 미술을 좋아했고 미학과 공학에 두루 관심이 많아서 건축가를 꿈꾸게 되었습니다. 서울대학교에서 건축을 공부한 뒤 선진 건축 기술을 배우고자 미국으로 유학을 갔고 펜실베니아 대학교에서 건축학 석사를 마쳤습니다. 미국 미첼 앤 지오글라 아키텍스에서 근무를 했고 파월 루이스 스트로우 아키텍스에서 실무 경험을 쌓고 1994년 한국으로 돌아와 히림 디자인팀에 합류했습니다. 지금은 히림의 총괄 대표이자 CEO로서 회사를 경영하고 있는 정명균입니다. 히림은 건축을 통해서 사람들의 삶의 가치와 행복 가치를 높이는 건축 서비스 회사입니다. 설계, CM뿐만 아니라 사업기획, PM, 개발 사업으로 영역을 확장하고 있습니다. 친환경 기술, 스마트 기술을 접목해서 건축물 그 자체의 창의성과 혁신성뿐만 아니라 건축물을 설계하고 만드는 과정에서도 혁신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제가 94년 히림건축에 입사 당시에는 직원의 총 인원수가 100명이 안 되는 조직이었습니다. 제가 입사 이후 가장 먼저 한 일은 사무실 환경과 조직 운영, 그리고 마인드를 바꾸는 것이었습니다. 외국 회사와 일을 진행하다가 보니까 우리가 바꿔 나가야 할 부분들이 눈에 보였던 거죠. 실무 수행 역량을 뒷받침해 줄 수 있는 리서치나 연구 기능이 조직에 필요함을 절실하게 느꼈습니다. 그래서 1996년 업계 최초로 건축연구소를 설립하였습니다. 1999년에는 해외 회사와의 협업으로 자신감을 얻어 해외 진출을 시도했습니다. 당시 해외 마케팅 팀을 만들고 2000년부터 본격적으로 해외 시장 진출을 시작했습니다. 300명 인원 규모로 성장하는데 채 몇 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인력과 조직은 급성장하는데 회사 시스템이 따라와 주질 못했습니다. 그래서 조직 관리와 프로젝트 관리에서 비효율이 발생하는 지점이 포착되었습니다. 이를 계기로 업무 프로세스를 체계적으로 정의하고 매뉴얼과 규정을 만들고 이를 자동화 시스템화 시켰습니다. 히림의 경영 체계를 구축한 것입니다. 지금 히림의 경영 시스템은 진화를 거듭하여 해외에서도 제약 없이 프로젝트를 할 수 있고 1,400여 명의 조직 규모와 수백 건의 프로젝트 관리에도 전혀 문제가 없는 경영 환경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초창기 해외 시장 개척은 대부분 현상 공모를 통해 프로젝트를 수주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습니다. 당선이 되었는데도 계약을 못하고 디자인을 뺏기는 황당한 상황도 여럿 있었습니다. 글로벌 경제 위기 때는 프로젝트가 무산되거나 장기간 홀드돼서 매몰 비용이 발생하고 소송과 분쟁 등 부작용도 있었습니다. 그러한 부분으로 하여금 저희를 단련시키는 역할도 했다고 봅니다. 보람된 순간은 디자인한 건축물이 완성될 때입니다. 해외 프로젝트 중에서 아제르바이잔 소카 타워 석유공사 사업 같은 프로젝트와 바쿠 올림픽 경기장 프로젝트가 준공되었을 때 큰 보람을 느꼈습니다. 히림이 설계하고 동시에 CM을 해서 완성한 건축물이라 더욱더 그렇습니다. 이 프로젝트가 성공적으로 완공되면서 건축 기술력을 인정받았고 명예로운 상도 많이 받았습니다. 글로벌 시장에서 히림의 브랜드 가치를 몇 단계 업그레이드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봅니다. 세계적인 거장 프랭크 로이드 라이트를 가장 존경합니다. 그는 건물이 위치하는 장소의 자연 환경과 조화되고 공감되는 형태와 공간을 창조하면서도 새로운 기술과 재료에도 정통했던 건축가였기 때문입니다. 수평의 길고 하얀 캔틸러버로 된 구조물이 자연 경관 속에서 빛을 발하지만 결코 압도하지는 않습니다. 당시의 기술로 이렇게 깊은 캔틸레버를 구현해낸 것도 한복할 일이고 자연석을 쌓아올린 다른 메스와의 조화도 기가 막힙니다. 존슨 왁스사 오피스 빌딩의 버섯 기둥을 생각해 볼까요? 높은 천정고의 대공간을 지탱하는 연잎을 닮은 기둥과 그 사이사이로 들어오는 은은한 빛의 조화가 너무 아름답습니다. 현대 구조와 기술의 발달이 디자인 미학으로 승화된 결정체라고 생각됩니다. 그가 말년에 설계한 뉴욕의 구겐하임 미술관은 또 어떤가요? 그 당시에 이렇게 획기적인 형태와 공간이 탄생했다는 것은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전시 공간에 대한 새로운 접근, 도시의 번잡함을 차단하는 묵직한 외부 메세와
내향하는 개방감, 그 공간에서 빛과 나선의 형태와 사람들의 움직임이 하나가 됩니다. 이 역시 건축가의 끊임없는 공간과 기술에 대한 탐구의 결과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저도 그의 이러한 태도와 성과를 담고 싶습니다. 최근의 관심사는 메타버스입니다. 최근 구글과 같은 글로벌 IT 기업들이 메타버스에 적극 투자와 진출을 하고 있습니다. 메타버스는 현실과 IT 기술이 접목된 광범위한 개념으로 창작과 자유성이 무한한 컨텐츠로 이루어진 가상현실 세계입니다. 히림 건축은 수년 전부터 쌓아온 VR, AR과 3D 렌더링 및 BIM 기술력이 매우 우수합니다. 이를 바탕으로 메타버스 엔진 개발자와의 협업을 통해 건축 뷰티피케이션뿐만 아니라 네이버 제페토와 같은 플랫폼을 이용한 가상의 다양한 공간 디자인을 상품화하여 메타버스를 리드하는 건축 설계 회사로 도약하고자 합니다. 히림은 스마트 시티 설계를 통해서 미래를 디자인하고 있습니다. 디자인 경쟁력과 친환경 건축 기술, IT 기술을 접목한 스마트 시티를 수년 전부터 디자인해왔고 최근에 설계한 스마트 시티에서 미래의 모습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히림의 스마트 시티와 건축 기술은 메타버스, 우주 공간 등 시공간이 확장된 영역에서도 새로운 트렌드를 만들며 주도해 나갈 것입니다. 건축가는 창의성과 상상력으로 새로운 미래를 디자인하는 직업입니다. 건축이 미래의 모습을 담는 만큼 건축을 잘 하려면 정치, 경제, 문화, 환경, 과학기술 등 사회 트렌드와 변화에 관심을 갖고 끊임없이 공부해야 합니다. 최근 점점 더 부각되고 있는 코로나19와 같은 전염병 이슈, 이상기후, 재생에너지와 같은 환경 이슈, 건축가가 건축을 통한 해법을 모색해야 하는 분야가 되었습니다. 이처럼 건축가는 사람들의 삶과 관련된 모든 영역을 탐구하여 삶의 가치를 높이는 일을 하는 전문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꿈을 갖고 도전하십시오.